그러면 석세스는 뭐냐?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과제이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오브젝티브를 가져야 된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70%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요소 중 30%가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명랑 영화가 나와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3전 23승을 했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들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전쟁 역사상 전승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동양의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이 누굽니까? 징기스칸. 20번 싸워가지고 2번 졌어요. 자, 서양으로 가보면 제일 유명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이순신하고 똑같이 23번 싸웠어요. 이 사람은 4번 졌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센터 헤르나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장렬한 최후를 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러면 한 번도 패하지 못한 장수는 누구냐? 외국에 딱 2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넬슨. 그 사람도 해군이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넬슨 제도. 그럼 넬슨하고 우리 이순신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군대를 운영하는 데는 용병, 양병 2 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배를 만들고 병기를 주고 포탄을 제공해주고. 용병은 뭐냐? 그거 만들어준 걸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또는 육지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합동참모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양병을 정부에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군 복장이 보면은 화이트 블랙 화려하죠. 골드라인 이렇게 붙이고. 그게 귀족들이 나가서 싸우도록 가장 화려한 색깔의 유니폼을 만들어서 전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넬슨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어요. 싸우기만 해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 당시 선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했어요. 양병, 용병을 혼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한 번도 지지를 안 했어. 이 사람은 지지 않았지만은 자기 병사를 무진장 많이 죽였어. 상처뿐인 승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순신과 비교가 안 돼. 이순신은 그 23전을 하면서 적을 몇 척이나 침몰시켰느냐? 한 몇 척 했겠어요? 780여 척 침몰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적선을 침몰시키면서 이순신 배는 몇 척이나 침몰됐겠느냐? 지금 죽기 아니면 사는 전투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700여 척을 침몰시키면은 우리도 피해를 입을 거 아니야. 몇 척 정도 침몰됐을 것 같아. 한번 그냥 이야기해봐. 6. 잘 모르겠지요. 2 척이 침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학자가, 수학자가 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확률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850만 대 1이래. 우리가 로또 하나 뽑는데 뭐 100만 분의 1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거 로또 1등을 8개를 뽑을 정도. 이런 분이 이순신이야. 그 이순신이 왜 이겼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성공과 실패의 가장 격렬한 상황, 죽음과 침몰과 이런 상황과 맞닥뜨린
그 전투에서 아무도 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순신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달인이야, 달인. 계획 수립의 달인이고 컨트롤링의 달인이고 레슨스 런을 하는데도 달인이고. 나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순신 제독을 그냥 훌륭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겼다.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가보자. 왜 이겼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리더십 밑에 있는 근저에 있는 뭐냐? 정신세계가 있다. 정신세계. 그걸 저는 윤리로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책임과 존중, 공정성, 정직. 이순신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한번 또 대입을 해보자. 그만큼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지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는 건지. 자, 이순신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죽기로 각오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했어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어. 대장부가 그 당시는 남자를 지칭하는 게 대장부였죠. 대장부가 공직에 나가면 죽기로서 일하는 것. 이게 그 당시 우리 선비들의 공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한 것은 이순신이었죠. 그 다음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걸 준비를 했느냐? 현장에서 거의 살았어요. 여기 보면 활쏘기를 3개월 동안 30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사격 훈련을 하려면 얼마나 심하게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긴장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 정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순신 함대에 소속된 우리 병사들은 정말 이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산도 여러분들 가보면은 만과 만을 건너서 활쏘기 연습을 해요. 바다에서처럼 똑같이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자,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어. 준비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혼자서. 이 거북선 아닙니까? 나중에 이 네 번째 전투에서 거북선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순신은 보고를 했습니다. 선조에게. 신이 일찍이 난리를 염려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나이다. 앞에는 용머리에는 포를 달고 등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은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천자, 지자, 현자 각종 포를 달아서 쏜살같이 적의 기함에 접근해서 적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플래닝 프로세스를 한 분이 이순신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한산해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아요.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전에서 이겼어. 그때 사용하는 게 저 진영이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펴는 모습.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나 이순신은 어떻게 했느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섬과 남해의 다도해를 이용해서 이 진영을 펴서 성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스케치 이렇게 하면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다.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비겁한 급장이가 된다 그랬어요.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단순, 집중, 속도. 이가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닝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존중, 리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표현이. 이순신은 얼마만큼 존중했느냐. 여기 보면은 업어에 대한 효. 한번 보십시오. 이 임진난 동안 어머니를 생일 때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자기의 불효를 한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냐? 이순신을 만날 때마다 나라의 수치를 씻으라. 이순신은 전투에 지는 것이 불효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겨야만이 이게 효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전투에 임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부하사랑을 얼마나 정말 철저히 했느냐. 여기 보면은 계급 상하를 막론하고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미역도 그 다음에 매주도 담궈서 먹이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나라 사랑,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선조 임금이 전투에 임하라 하더라도 이 전투에 패할 것 같으면은 그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을 무시한 죄로 해가지고 그냥 압송이 되고 그 다음에 28일간 감옥에 투옥되고 백의종군으로 겨우 살아나는 그런 과지까지 꺾으면서 자기의 그 어떤 부하사랑, 이 군대 사랑을까지 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순신은 정말 자기의 어떤 부하와 자기의 어떤 상하 관계를, 신뢰를 구축하는 이러한 일들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정말 자기는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박이 오동나무를 베어서 하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런 식으로 나라의 어떤 물품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면서 공정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공정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산 이현상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순신은 그 공정성에 있어서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이현상 그 유명한 작가가 글에도 남겼죠. 그 다음에 정직성을 위해서 이분은 정말 끝까지 정직성을 지키면서 한 번도 그 정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우리는 책임과 존중과 공정과 정직을 제시를 하는데 이순신은 그 이상으로 책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정말 꿈속에도 꿈을 40번이나 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존중을 하라는 그 의식에서 더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상하 백성들 간에도 신뢰가 구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수행함으로써 이분은 항상 용감했어요. 또 지혜가 용솟음쳤어. 용기가 용솟음치게 솟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위를 수행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 지혜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창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아주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일어나서 스파크 일어날 때, 그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지혜가 솟아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이순신이 누구냐 이거지. 먼 동화에 나오는 할아버지냐 이거야.
그게 아니고 42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준 우리 할아버지.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 속에는 이순신의 DNA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작은 이순신이 다 된다면은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겠나, 후손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성공의 길은 뭐냐? 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그냥 세우지 말고 좀 더 좋은 방법론을 택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4가지 윤리를 준수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되지 않은 일은 없고 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을 보면은 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외가에 가서 살았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28살에 시험 쳐서 낙방했어. 32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몸이 약하다. 이분은 늘 몸이 안 좋았어요. 늘 위장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고 탓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순신의 그 행적을 다 보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해요. 이순신의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어요. 저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라 우리 명랑 영화가 나왔을 때 나타났던 명랑해협입니다. 저게 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명랑해협, 남쪽에는 또 지금 뭐가 있죠? 세월호가 누워 있습니다. 한쪽은 극적인 성공을 했고 한쪽은 극적인 실패를 했어요. 과연 세월호 속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느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의식이 들어있었느냐?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정직하고 책임과 이런 성실성이 있었느냐? 이 2가지에 따라서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고 하나는 기적적인 실패를 가져와서 우리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성공으로 가는 길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뭐냐? 우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젊은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면은 길이 분명히 열려 있고 그 속에는 해결할 길이 있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앞길을 헤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